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글로벌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현재 공급망 병목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물류입니다. 원자재나 재화를 전 세계의 수요처에 전달하는 물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중단되면서 기존의 항공, 해운 등 물류 인프라는 과잉 운영이 됐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항공, 해운 물류사들은 약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적, 물적 인프라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확대 및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글로벌 무역이 재개됨에 따라 물류 수요도 급증했는데,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감축된 물류 인프라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생산입니다. 코로나19가 원자재나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생산 거점이 밀집된 동남아시아 지역에선 6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으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세안 5개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겨울철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재차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분쟁에서 시작된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공장의 가동이 원활해지지 못하는 사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과 호주의 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 조치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130%나 급등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고공행진은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유럽 탓이 큽니다. 유럽 전력 발전의 16%가량을 풍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충분한 바람이 불지 않으며 전력 공급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부족한 전력 생산을 위해 유럽 각국이 천연가스 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은 것입니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 많이 쓰이는 원료인 알루미늄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 탓입니다. 알루미늄을 생산하려면 대량의 전기가 필요하고 석탄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면 탄소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문제의 지속은 경기의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물류 인프라에 비해 넘치는 수요는 물류 운임의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이는 고스란히 무역상의 비용이 되고 상품의 거래 가격에 반영됩니다. 글로벌 해운 운임 비용 지표인 BDI 발틱 운임 지수는 2020년 1월 1000대에 머물렀던 BDI는 꾸준하게 올랐고 2021년 9월에는 4000대에 이르렀으며 11월에는 6000대에 이르는 등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대란은 제조를 기반으로 한 수출입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 반등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기상이변으로 곡창지대의 수확량이 감소하여 식료품 생산 비용이 높아졌거나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서 원유 운송이 중단되고 석유 제품의 생산비가 높아졌다고 해보죠. 이러한 생산비 증가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4단계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로 생산비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의 변동은 총공급 곡선의 위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2단계는 생산비가 높아지면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수익성이 낮아지므로 기업들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산출량을 줄이게 되죠. 따라서 아래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단기 총공급 곡선이 AS1에서 AS2로 이동합니다. 3단계인 단기에는 경제가 최초의 총수요 곡선 AD를 따라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며 산출량은 Y1에서 Y2로 감소하고 물가는 P1에서 P2로 상승합니다. 이처럼 경제의 산출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물가는 상승하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4단계인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봅시다. 임금 경직성 이론에 따르면 핵심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명목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죠.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물가 수준의 상승에 대응해서 처음에는 기대 물가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명목 임금 인상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인건비는 더욱 상승하여 단기 총공급 곡선은 더 큰 폭으로 왼쪽으로 이동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물가가 높은 임금으로 이어지고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임금물가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산출량과 고용량이 낮아지면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에 하향 압력이 가해집니다. 명목임금이 하락하면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단기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